2007년 5월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약 50km 떨어진 작은 도시 메테펙. 이곳에서 농장을 운영하던 마라오 로페즈는 창고에서 들리는 아주 기괴한 울음소리의 정체를 찾아 나섰는데요. 그런데 대체 이게 뭐야?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괴 생명체가 쥐덫에 걸려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뭐야? 그거 아니야? 그거? 스미골? 자, 어린 아기보다도 작은 몸집에 털 하나 없이 매끈한 피부, 그리고 긴 꼬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골룸이잖아, 골룸. 저게 생각해보세요. 집에 있는 덫에 저게 걸려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무섭겠는데? 아니 저걸 놔줄 수도 없고 죽이기도 찝찝하고 아, 막 죽이면 안 되지, 일단. 자, 이상한 생김새 괴 생명체가 두려웠던 로페즈는 결국 괴 생명체를 익사시켰고요. 왜? 그 사체를 한 대학교 연구팀에 의뢰해 DNA 조사 등 연구에 들어갔는데요. 이 생물체는 인간도 아니지만 사람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생물체는 더욱 아닙니다. 대학 연구팀은 해당 괴 생명체가 인간과 비슷한 관절을 가지고 있지만 골격은 도마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지구상에 현존하는 어떤 생명체하고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분석. 다만 뇌 후두엽이 발달한 것으로 보아 매우 지능적인 생물체일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쥐 같기도 하고 도마뱀 같기도 하고 머리랑 팔 보면은 약간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몸에 여러 생명체 어. 특징들이 막 혼재하고 있죠. 외계인인가? 뭐야? 실제로 괴 생명체가 발견된 지역이 UFO가 빈번하게 목격되는 곳이라 괴 생명체가 아기 외계인이라는 추측이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얼마 뒤 들려온 충격적인 소식. 괴 생명체를 가장 처음 발견했던 로페즈가 마을 인근 도로변 위 불에 탄 채 버려져 있는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어머! 자,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은요. 로페즈의 시신에서 다른 외상이나 타살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죽은 아기 외계인이 저주를 내린 거다라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똑같이 이 물에 익사시킬 때 어디 가뒀을 거 아니에요? 꼼짝 못하게. 꼼짝 못하게 차 안에 가둬놓고. 같은 방식으로 이제 복수를 당한 거예요. 네. 학자들도 당황하게 한 괴 생명체. 이번엔 학자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며 큰 논란을 일으킨 사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야, 이게? 뭔가 녹아서 흘러내린 것 같은데요. 그러네. 그죠? 이게 뭔가 누워있는 저기 양쪽에 이렇게 팔같이 보이기도 하고 오. 약간 그거 같아요, 지금. 뭐요? 보면 거기 잭 스페로우 나오는 캐러밴의 해적에 나오는 그 문어 얼굴. 아. 이거는요. 2016년에 멕시코 게레로주의 해변가에 떠밀려온 한 생명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이 생명체는요. 온몸이 흰색과 회색으로 덮여 있고 몸 길이만 약 4m에 육박. 당시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생명체에 기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보통 사체가 부패되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생명체를 본 해안 경비대에 따르면 죽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자 갑자기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라며 육지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돼 비정상적으로 부패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더 의문인 것은 부패하면 사체 썩는 냄새가 나기 마련인데 이 상아리만큼 이 생명체에서는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 그건 이상하다. 이게 통으로 한 생명체라는 거야.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부패돼서 지금 흘러내린 후에 찍은 사진인 거예요. 아니, 고래 너무- 아니야, 고래? 아니 그러면 고래 사체면 부패하면 냄새가 나게 돼 있잖아요. 당연히 가스로도 터지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냄새가 안 났다? 전혀 그게 없다라는 건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당시 해안 경비대는 이 괴 생명체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형체조차 알 수 없을 만큼 부패가 진행된지라 난관에 봉착. 해부학적으로는 오징어류인 것 같지만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향유고래의 머리 같기도 하고 정말 이상하네요. 괴 생명체를 조사한 해양학자들은 거대 오징어 혹은 고래일 것으로 추정했지만 정확한 정체를 밝혀내진 못했습니다. 근데 늘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심해에는 정말 상상도 못할 동물들이 있으니까 걔네들이 이제 죽은 다음에 여기를 떠내려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 번도 못 봤던. 전문가도 뭐 할 말이 없다 보니까 이상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전문가가 이상하다 했으면 뭐 우리도 정체가 더 이제 드러나는 이상하죠. 거 아니 드러나질 않았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세상과 전문가들을 놀라게 한 미스터리 생명체. 어쩌다 무슨 일을 겪었길래
사람들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도비에 이어서 또 다른 전설 속 존재가 등장해 아르헨티나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2017년 10월 아르헨티나 북서부 투쿠만의 한 마을. 조용하던 마을에 한순간 울음 섞인 소녀들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거의 울부짖네. 산책 중이던 두 소녀. 근데 갑자기 숲속에서 정체불명의 괴생명체가 다가오자 소녀들은 혼비백산하며 도망쳤던 겁니다. 뭔가 되게 겁에 질리긴 했는데? 그리고 소녀들이 말한 고블린은요, 우리나라의 도깨비 같은 서양의 전설 속 요정으로요, 말이 요정이지 고블린의 취미자 특기는 인간들 괴롭히기라고 합니다. 애기들은 더 저런 걸 다 믿을 나이니까 정말 고블린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면 되게 무서워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고블린이 나타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약 8개월 전인 2017년 2월 아르헨티나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 축구를 하던 소년들의 곁으로 다가온 괴생명체. 여기 뭐죠? 저게 뭐예요? 저기 어깨도 있고 그죠? 다리도 지금 팔도 있고 약간 뭐지? 그런 모양이네. 근데 자꾸 애들만 있는 곳에 나타나는 거죠? 고블린이 그러면 아이를 좀 괴롭히는 걸 좋아하나요? 그렇습니다. 고블린은 특히 어린이들을 괴롭히길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옛날부터 서양 엄마들의 단골 멘트가 너 자꾸 말 안 들으면 고블린 온다. 서양 아이들에게는 망태 할아버지급 공포의 존재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 아이들을 공포로 빠뜨린 고블린 대소동. 정말 이 괴생명체의 정체는 아이들을 괴롭히기 위해 나타난 고블린이었을까요? 전설의 괴물이 나타났다? 2016년 8월 포르투갈의 한 사막에서 포착되며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괴생명체. 뭐야? 야, 이건 진짜 이상하다. 흐느적하게. 팔이 너무 길어. 그죠? 근데 뭐가 됐든지 간에 진짜 희한하게 생겼고 희한하게 걷는다.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자, 털로 뒤덮인 몸에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비정상적으로 긴 팔과 다리, 그리고 허리를 구부린 채 천천히 걷는 괴생명체 발견에 포르투갈 누리꾼들 사이에서는요. 약간 추파카브라랑 비슷하지 않아? 에이, 추파카브라가 포르투갈에 왜 나타나? 아니, 추파카브라는 우리도 몇 번 소개했잖아요. 특히 이제 가축들을 공격해서 피를 빨아먹는다는 전설의 괴물이었는데 근데 뭐 털로 뒤덮인 몸과 두 발로 걷는다는 특징은 추파카브라랑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네네. 근데 추파카브라는 아메리카 대륙의 괴물이잖아요. 근데 포르투갈은 유럽입니다. 아하.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건 좀 이상하긴 한데요. 자, 그런데 포르투갈에도 추파카브라 같은 전설 속 흡혈 괴물이 있긴 합니다. 마법을 통해 흡혈귀가 된 여자 괴물 블루카. 자,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의 주장대로 만약 영상 속 괴생명체가 정말 추파카브라나 포르투갈의 흡혈 괴물이라면 그간 그들의 소행이라고 알려진 가축 흡혈 사건이 일어났을 법도 하잖아요. 하지만 해당 사막 일대에서는 단 한 차례 흡혈 사건도 보고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닐 수 있다는 건데 생긴 것만 좀 비슷하지 전혀 새로운 네. 또 다른 괴생명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포르투갈 사막에서 발견된 괴생명체의 정체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린 이 괴생명체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곳에 찍힌 미스터리 생명체? 혹독한 기후 환경으로 일부 연구원들만이 거주할 뿐 여전히 신비의 대륙으로 남아있는 남극입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일본에서 전해지는 남극의 미스터리한 생명체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 목격담을 토대로 그린 괴생명체의 모습입니다. 팔은 사람 같긴 한데 얼굴이 약간 이상하네. 손가락 엄청 기네. 이 남극 괴생명체의 목격담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일본에서 전해지는 내용에 따르면요. 2000년대 초 일본의 한 커뮤니티에서 자신을 일본의 고래 연구원이라고 밝힌 글쓴이는요. 남극에서 신비한 생명체를 발견했다. 외국 잠수함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분명 살아있었다. 30m 크기에 돌고래 머리, 피부가 희고 손가락이 5개였어요.
일본의 남극해양연구원과 고래잡이 선원들 사이에서도 목격담이 잇따라 전해졌던 겁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됐고 남극에서 목격된 이 생명체가 인간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국내에서는 남극과 인간을 뜻하는 일본어 일명 남극 닌겐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잠수복을 쓴 게 아니라 저렇게 생겼다는 거죠? 네. 어허. 그리고 목격담이 꽤 많다는 거. 어. 하지만 어디까지나 소문일 뿐 실제로 남극 닌겐의 모습이 사진이나 영상에 포착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소설 쓴다, 거대 가오리나 빙산의 얼음 조각을 착각했겠지. 그렇지. 그 존재를 믿지 않는 분위기가 커졌고요. 게다가 일본의 전설 속 인어 요괴 닌교와 비슷하게 묘사돼 그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 이게 상상 속의 어떤 예, 그런 걸 캐릭터. 알고 있으면 이것 때문에 이게 떠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무리하게 연결시킨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뭐 다른 나라에서 여러 사람이 목격했다면 알겠지만 일본에서만 유독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추측이 아닐까. 그런데 말입니다. 네네. 그렇게 떠도는 소문으로 잊혀져 갈 즈음 이 사진 한 장으로 남극 닌겐에 대한 진위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바로 2002년 세계적인 포털 사이트 G사의 위성지도 서비스에 그것도 남극 인근에서 정체불명의 괴 생명체가 포착된 겁니다. 앞서 보여드린 남극 닌겐의 상상도와 흡사하지 않습니까? 상어 아니야? 그게 인공위성에서 찍었는데 저 정도로 나올 정도면 네. 되게 그래도 큰 거예요. 아 근데 진짜로 갑자기 위성 사진을 보니까 약간 태도가 좀 바뀌어지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예, 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렇게 생긴 게 없으니까 크고. 호주 의문의 괴생명체. 아름답고 신비로운 대자연의 위험을 보여주는 나라 호주. 그리고 그 대자연 속에는 캥거루, 코알라, 쿼카 등 다른 나라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호주는 정말 자연이 잘 보존돼 있고 호주에서만 나고 자라는 우리가 모르는 동식물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요. 자, 호주에서도 퀸즐랜드 지역의 데인트리 강은 열대우림과 강을 탐험하며 신비한 호주의 대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2017년 8월 야생동물 관찰 관광회사를 운영 중이던 데이빗 화이트는 데인트리 강에 서식하는 야생 악어를 찾던 중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게 뭐야? 보세요. 이게 뭐야? 엄청난 물체가 쓱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렇게 입 같기도 해. 그 나는 그죠? 그래서 계속 악어인가 어디가 악어인가. 입이라고?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저기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이게 입인 쏙. 거지 이렇게. 생김새를 보아 악어도 고래도 아닌 듯했는데요. 뭐지?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괴 생명체는 진흙 밖에서 잠시 머무르다가 다시 진흙 속으로 미끄러지며 숨어버렸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일부 누리꾼들은 혹시 해저 괴물 아니야? 네스호의 괴물만큼 무서운 괴 생명체가 나타났다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럴만해요. 저게 저렇게 찍혔으면은 일단 뭐 우리가 평소에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산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일각에서는 데인트리강 일대가 야생 악어의 서식지이기 때문에 이 괴 생명체 역시 악어일 수 있다고 주장. 그리고 이 괴 생명체를 발견한 화이트는 진흙에 서식하면서 물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작은 물고기의 일종이지 않을까 추측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큰 물이 아니라 너무 진흙탕 한가운데 그러니까 있는 악어 거야. 전문가도 악어가 아닐 거라고 얘기한 거는 악어는 사실 뭐 강이나 호수에서 그렇죠. 그런 데 살게 마련인데 악어는 아닌 것 저거는 같아요. 진흙에 그냥 구덩이에 쑥 들어간 거잖아. 뭐냐 이거. 그 얘는 이제 진흙 밑에 있다가 뭔가 숨 쉬러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느낌? 그렇지. 음. 뭐 워낙 신기한 동물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좀 연구가 안 된, 발견 안 된 새로운 생명체이지 않을까?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호주 데인트리강 진흙에서 발견된 정체모를 괴 생명체. 혹시 아직 인류가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생명체는 아니었을까요? 영국의 유명 관광지 중에 하나인 네스호에 사는 괴 생명체 내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봤죠. 워낙 유명해서 사실 유명하죠, 저 그림. 저 그림 이렇게 탁 솟아 있는 거. 뭐 사진도 많고 상상도도 많이 봤다는 봤었던 사람도 것 같아요. 많고.
뭐 저 정체를 밝히려고 전 세계 과학자들이 저 호수를 조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잖아요. 네네. 미스터리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내시는 1900년 초반 내수에서 관광하던 영국인 부부가 거대한 공룡 같은 물체를 목격했다고 주장하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120여 년 동안 수차례 목격되며 미스터리 괴수의 대명사가 됐는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유명한 내시와 흡사한 괴물이 영국 런던 도심 한복판 템즈강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템스강이면 사람들이 진짜 많은 데 아니에요? 보는 눈이 진짜 많은 데인데. 그렇죠. 아니 잘못 본 거 아니고 진짜 괴물 맞아요? 자, 믿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 관광객이 템스강에서 유람선을 타던 중 직접 촬영한 템스강의 내시, 괴생명체의 실체를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저 뭔가 일롱이잖아요, 저기가. 자, 이 수면 위로 잠시 올라온 정체불명의 거대 생명체. 이 영상을 촬영한 이는 이 생명체의 정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고요. 2016년 4월 템즈강의 내시란 제목으로 해당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야, 정말 희한하긴 하다. 진짜 저런 게 산다면 그 런던이면 수도인데. 그렇죠. 그죠? 야, 근데 템즈강에 저렇게 미스터리한 생명체가 목격된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충격이죠. 자, 그런데 이 템즈강에서 미스테리한 생명체가 목격된 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불과 한 달 전, 한 관광객이 케이블카를 타던 중에 목격한 충격적인 현장. 여기서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비슷하네. 비슷하고 엄청 멀리 떨어진 거예요, 지금. 그잖아요. 저 정도 사이즈면 가까이 크기는 보면은 되게 큰가 보네. 아니 네네. 저기가 평소에는 아무것도 없는 데지 않냐고요. 강 중간에. 그렇죠.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뭐가 있으면 다 쳐다볼 거 아니냐고. 아하. 자, 런던 한복판 템즈강에 연이어 괴생명체가 등장하자 일부 누리꾼들은 템즈강의 괴물이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떡하지? 템즈강의 내시, 괴물의 정체를 밝혀주세요 라며 템즈강에 괴물이 살고 있다고 믿었는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템즈강에서 종종 고래가 발견됐다며 이 괴생명체를 고래로 추측. 괴물이 맞다, 아니다, 갑론을박이 이어졌고요. 고래는 난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빨리 새로운 뭐 생명체인지 아닌지 정체가 좀 밝혀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모모가 살았다는 증거들. 이번엔 2019년 4월 30일 인도 군이 공식 SNS 계정에 공개한 충격적인 사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뭐야? 저 뭐 발자국이 지나갔죠? 그죠. 뚝뚝뚝뚝 이렇게 찍혀서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래에 있는 게 너무 큰데. 엄청 큰 발자국이죠. 근데 저 정도 뭐 코끼리? 인도에 코끼리 살잖아요. 곰? 그리고 인도군이 이 거대 발자국 사진과 함께 남긴 글. 2019년 4월 9일 마칼로 베이스 캠프에서 신화 속 짐승 예티의 신비로운 발자국을 처음으로 발견했다. 예티가 뭐죠? 미국과 캐나다의 대표적인 설인 빅풋이 있다면요. 히말라야나 중앙아시아에서는 키 최대 2m의 온몸이 긴 털로 덮여 있다는 전설 속 설인 예티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1899년 히말라야 산맥에서 거대한 예티의 발자국이 최초로 발견된 이후 2011년 러시아 예티 손가락 화석 발견, 2011년 러시아 지방정부 설인 예티 존재 발표, 2012년 시베리아에서 예티 포착, 털 조사, 히말라야, 시베리아, 러시아 등에서 예티의 목격담과 예티가 존재한다는 증거들이 꾸준히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설인 아니겠습니까? 뭐그 지역에서는 뭐 전설과 같은 그런 존재인데. 네네. 근데 이게 개인의 목격담이 아닌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인도군 공식 계정에서 이렇게 발표까지 한 거잖아요. 그치. 이거 믿을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게다가 인도군은 해당 발자국의 길이 약 81cm, 폭은 약 38cm에 달한다며 구체적인 수치까지 발표했습니다. 어쨌든 공공기관이고 나라를 지키는 곳이니까 허무맹랑한 얘기를 살펴할 의도가 전혀 없는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야, 신기하다. 이후 이 소식을 전해들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요. 발자국도 발견됐으니 금방 실체를 드러낼 듯. 전설 속 설인 예티가 모습을 드러낼지 귀추가 주목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아직까지 전설 속 설인 예티는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상황. 과연 히말라야의 깊은 어딘가에
정말 예티가 살아있는 건 아닐까요? 소녀의 인형이 품은 비밀. 2015년 아르헨티나의 작은 도시 라리오아에 위치한 한 공동묘지. 운영 시간이 끝난 후 여느 때처럼 관리 직원들은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 뭐야?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유리 박스에 담긴 인형들을 목격한 건데 정말 믿을 수 없게도 인형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씨. 뭐 묻은 거 아니에요? 불가사의한 인형들이 발견된 곳은 한 소녀의 무덤가. 아이가 세상을 떠나자 아이의 부모님은 가족묘에 시신을 안치한 뒤 딸이 생전에 자주 가지고 놀았던 인형들을 유리박스에 담아 딸 곁에 놓아주었는데요. 그런데 그중 2개의 아기 인형에서 눈물 자국이 발견된 겁니다. 한 개의 아기 인형은 검은 눈물을, 또 다른 아기 인형은 마치 사람처럼 투명하고 맑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요. 아이씨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 처음 본 사람 진짜 기절했겠네. 깜짝 놀랐지.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한 묘지 직원들은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곧바로 소녀의 가족들에게 연락했는데요. 아, 그 인형 설마 아직도 울고 있나요? 가족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때도 울고 있었던 건가 그럼? 한 달 전 묘지에 방문했던 소녀의 엄마 역시 눈물을 흘리는 인형을 발견하고 크게 놀랐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의심을 할 만한 게 혹시 누군가가 저 인형을 꺼내서 장난을 친 게 아닌가. 공동묘지 관리자들이 말하길 인형들은 밀폐된 유리박스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밖에서 볼 수는 있어도 직접 뭐 열거나 꺼내서 만지는 건 불가능하고요. 게다가 외부에서 박스를 열었던 흔적도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아, 이거 진짜 불가사의하다. 아우. 그 인형이 영혼이 이렇게 좀 들어왔나. 자, 이 사건이 알려지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죽은 소녀가 인형 안에 들어갔다라는 괴담이 떠돌기 시작했고요. 심지어는 그 무덤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묘지에 소녀의 유령이 있었다고요. 소녀의 무덤 근처에서 밤마다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괴소문까지 확산. 묘지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까지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가족들은 인형의 눈물이 영적인 현상일 거라고 추측을 내놨고요. 딸이 정말 좋아하는 인형들인데 혹시 딸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걸까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인형이 흘린 눈물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채 소녀의 무덤 옆에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전국 베이징의 칭화대학교와 청나라 시절의 정원인 이화원 등 베이징의 중심지를 운행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2375번 버스에 아주 무시무시한 괴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1995년 11월 어느 늦은 밤 이화원에서 신혼부부, 청년, 그리고 한 할머니가 375번 막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몇 정거장이 지났을까요? 청나라 시대 전통 옷을 입은 3명의 남자가 버스에 탑승했는데요. 전통 의상? 그리고 잠시 후 신혼부부들이 내렸고요. 얼마 뒤 네가 내 지갑 훔쳐갔지? 에? 저 아닌데요? 무슨 소리세요 이 할머니가? 할머니는 다짜고짜 청년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청년은 황당해하며 따졌지만 할머니는 크게 역정을 내면서 당장 내리라고 했죠. 그런데 내가 자네 목숨을 구한 거야. 못 봤지? 아까 그 3명 다리가 없는 귀신이었어. 버스 안에서 바람이 불자 3 남성의 옷이 펄럭였는데 그 순간 노인은 3 남성의 다리가 없이 공중에 떠 있는 걸 목격한 겁니다. 그래서 귀신임을 알아채고 청년이라도 데리고 내리려고 일부러 난동을 피웠던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귀신들이었던 걸까요? 그날 밤 청년과 노인이 탔던 375번 버스가 갑자기 사라졌다는데요. 버스가 실종되고 이틀 뒤 사라진 375번 버스가 종점인 베이징 샹산에서 무려 100km나 떨어진 한 저수지에서 발견됐는데요. 진짜? 정말 안타깝게도 버스 안에 운전기사와 버스 안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정말 끔찍한 게 공안이 버스의 연료 탱크를 열어봤더니 그 안엔 사람의 피가 가득 채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 뭐야? 그 할머니 아니었으면 청년도 아마 같이 납치해가지고. 납치가 됐겠네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와. 저수지 안에 그 버스가 들어있지?
이거 완전 저승으로 가는 버스였나 보다. 그러니까 저승사자인가. 이게 바로 중국 4대 괴담 안에 들어갈 정도로 중국인들 사이에서 유명한 괴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몇 용기 있는 누리꾼들은 괴담을 직접 체험해보기 위해 375번 막차에 탑승해보기도 했는데요. 네. 이상하게 도로 풍경이 평소와 다르게 음산해 보인다. 버스 안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는 기분이라는 후기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375번 버스 사고는 실제로 있었던 일인 겁니까? 정말 다행히도요. 375번 버스 실종 사고는 없었다고 합니다. 진짜 그래요? 괴담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괴담의 근원을 확인해 보니 1998년경에 도시 전설을 소개하는 라디오 방송에서 한 에피소드가 와전된 걸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 수많은 중국인들의 퇴근길을 서늘하게 만든 375번 버스 괴담이었습니다. 죽음을 예견한 소녀의 저주. 각막 이식 수술을 받고 19년 만에 눈을 뜬 한 소녀. 그런데 소녀가 눈을 뜬 뒤 가장 먼저 본 것은 검은 그림자였는데요. 그리고 그 뒤부터 소녀가 검은 그림자를 보는 날엔 꼭 누군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급기야 소녀는 귀신을 보고 귀신의 괴롭힘에 시달리기까지 합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네요. 공포스러운데요? 무섭죠? 자, 이 내용은 죽음을 목격하는 비운의 소녀를 다룬 영화 2002년에 개봉한 이 아이의 줄거리입니다. 이거 나 진짜 무서웠어. 이거 무서워. 깜짝이야.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아 진짜? 아니 그럼 이게 죽음을 본다는 게 실화라고요? 1989년 태국 북부 라곤이라는 마을에 링이라는 19살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링은 어느 날 눈에 알 수 없는 통증을 느낀 뒤부터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어? 저기에 왜 하이힐이 버려져 있지? 어느 날 놀이터를 지나가던 중 피가 묻은 하이힐이 널브러져 있는 걸 보았는데 다음 날 실제로 그 놀이터에서 하이힐을 신은 한 여성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 어머. 그리고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성이 익사하는 환영을 받는데 실제로 그날 밤 마을에서 익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와 이건 뭐야? 예언자예요? 이거 팩트입니다. 그렇네. 소름이네. 어쨌든 불길한 일을 계속해서 목격을 한다니까 본인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원치 않게 타인의 죽음을 미리 목격하게 된 링. 끔찍한 환영에 괴로워하던 링은 사람들을 만나기가 두려워 결국 집에 숨어 지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불에 타 죽는 아주 끔찍한 꿈을 꾼 링. 그런데 마침 마을에서는 매년 열리는 불꽃 축제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마을에 불이 나서 다 죽을 거예요. 축제를 취소해야 돼요. 축제를 취소하라는 링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링에게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말라며 협박했고요. 그리고 결국 축제는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야, 이게 뭔가 안 좋은 기분이 든다. 불안하죠. 불안하다 이거 진짜.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축제 도중 정말로 가스 폭발 화재가 발생. 어머. 그래서 결국 마을 사람 300여 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와, 진짜 예언이 맞았네요, 링에. 그렇죠.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였다면 어떻게 좀 예방해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안타까운 게 어쨌든 예고한 사람이 있었는데도 이걸 막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살아남은 마을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광기가 폭발, 링을 죽이기 위해 링의 집에 난입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그런데 링은 자신의 죽음도 미리 예견했던 걸까요? 마을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링은 이미 스스로 생을 마감한 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링의 유언장에는요. 제 시신은 기증하겠습니다. 그런데 내 말을 믿지 않은 당신들을 저주할 거야. 다소 무서운 유언을 남기고 링의 눈은 다른 사람에게 기증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후 링의 눈을 이식받은 사람도 링처럼 환영을 목격해 귀신에 시달리다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게 억울하게 죽은 링의 저주인가요? 링의 저주가 담긴 죽음을 예견하는 눈. 어쩌면 지금도 누군가 링의 눈으로 죽음을 목격하고 있진 않을까요? 귀신 헬리콥터를 삽니다. 2016년 1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삽니다. 귀신 헬리콥터 고가 매입이라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과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있는 홍보 스티커 사진이 올라왔었습니다. 네.
게시글에 따르면 지하철, 휴게소, 화장실 등에서 이 홍보 스티커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온라인에 이 광고 스티커가 올라오자 장기 매매 조직에서 쓰는 은어잖아. 장기 매매할 때 쓰는 말이 확실함. 누리꾼들 사이에서 귀신 헬리콥터가 장기 매매를 할 때 사용하는 은어라는 도시 괴담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귀신 헬리콥터 중 귀신의 뜻은 귀하의 신장이고요. 어머. 무섭죠? 심장, 간, 각막, 췌장, 힘줄, 망막 이 장기별 영문의 첫 알파벳을 이으면 헬리콥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긴 하네. 오, 진짜. 그런데 말입니다. 왜곡되고 과장된 거라 생각했던 귀신 헬리콥터 괴담이 말이죠. 실제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2016년 3월 국내 한 언론 매체에서는요. 장기 매매 브로커가 SNS 등을 통해 장기를 팔려는 사람과 매수자를 구하고 있는데 이때 귀신 헬리콥터라는 은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한 겁니다. 어머. 이건 뭐 그럼 이건 도시괴담이 아니라 그냥 있는 사건이네요. 팩트입니다. 와. 아, 너무 무서운데요, 진짜.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니었던 불법 장기 매매. 호기심도 관심도 절대 가져선 안 됩니다. 임상실험 아르바이트 괴담. 자, 2010년 한 아르바이트 구인 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구인 공고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는데요. 5개월 동안의 급여가 무려 5천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1,0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와, 이게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이렇게 많이 준다고요? 엄청 많이 주는 거죠, 저게. 뭐 일단 의심하게 돼요. 근데 뭐 어떤 일이길래 저렇게 주긴 줄까? S의과대학교의 고통 감내 능력 임상실험 지원자 모집 공고라고 하는데요. 아, 진짜 있었던 고통 거. 감내 능력. 이름도 무섭다. 고통 감내 능력. 아, 얼마나 고통을 주려고 저런 얘기를 해. 자, S의과대학교에서 내건 조건은 건장한 체격의 25살 이상 남성을 찾고 있고 약 5개월 동안 이틀에 한 번씩 1에서 28단계의 고통을 느끼는 실험을 한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여기서 누리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문구가 있었으니 종종 의식을 잃는 경우가 있지만 숙련된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죠. 아우, 무섭네. 너무 무섭다. 그럼 뭐 의식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소리 같잖아요. 그 의식을 잃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의식을 잃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대비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얘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의과대학교가 있었나? 다소 섬뜩한 이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를 이상하게 여긴 한 누리꾼.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 S의과대학교를 검색해 봤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그 어디에도 S의과대학교라는 학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그럼 의과대를 사칭한 건가요? 그 사칭을 해도 뭘 하려고 한 거예요? 궁금하시죠? 네. 자, 이후에 이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를 두고 누리꾼들은 일명 S의과대학교 괴담이라고 불렀고요. 저게 대학생들 모아서 원양어선에 팔아넘기고 그러는 거래. 아니야. 저 실험하러 가면 마루타처럼 실험당하다가 장기 적출당한대. 그래서 이 괴담의 의문을 품은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S의과대학교 존재 여부를 문의했는데요. 그러나 S의과대학교라는 학교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와, 이거 진짜 무서운 거야. 대체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울렸던 걸까요? (2014년 6월) 미국 뉴저지주 웨스트필드 657번가에 위치한 한 저택. 세 자녀와 함께 이곳으로 이사할 예정이었던 데릭 브로더스와 마리아 부부는 이 집에서 펼쳐질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뒤 제발 이 집 누가 좀 사주세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 집을 둘러싼 정말 섬뜩한 괴담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2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리모델링을 위해 집을 찾은 브로더스 부부는요. 집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보낸 이의 주소가 적히지 않은 의문의 편지는요. 우리 가문은 3대에 걸쳐 이 집을 지키고 있지요. 이전의 집은 자녀들이 성장하기엔 작아서 이사하는 건가요? 자신을 감시자라고 밝힌 이가 쓴 편지에는 무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집을 지켜보고 있다고 하면서 마치 안부를 전하는 듯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2주 뒤 또다시 부부 앞으로 편지가 도착했는데요. 그런데 편지를 본 부부의 표정은 일그러집니다. 우드 가족에게 집을 넘겨받았군요. 이젠 브로더스 가족의 집이네요. 다락방은 누가 쓰죠? 2층 침실엔 누가 자나요? 오, 뭐야, 오싹한데? 감시자라는 이는 집안 구조를 다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집주인의 이름과 부부의 이름까지 알고 있던 겁니다. 뭐야, 이게. 이거를 직접 받았다고 하면 생각하면 진짜 소름 끼치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 부부가 소름 끼친 건 657번가의 집에는 어린 피가 필요합니다. 뭐야? 피가 필요하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뭐야? 정말 깨름칙하게도 마치 자녀들을 노리는 듯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감시자는 자녀들이 태어난 순서와 별명까지 알고 있었고요. 어떻게 알아? 집안에도 혹시 감시 카메라를 달아서 서로 이렇게 부르는 호칭을 뭐 들었던 거 아닐까? 누군가 집을 감시하며 스토킹하고 있다는 사실에 결국 부부는 이사를 보류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날 집 앞에 차를 세워놓고 집을 보는 수상한 커플이 포착됐는데요. 그래서 경찰이 커플을 조사했는데 좀 의심스러웠던 점이 커플 중 남성이 즐기던 게임 캐릭터의 이름이 바로 감시자였다고 합니다. 오, 감시자라는 게 네, 흔하게 쓰일 만한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 아이디로는 잘 안 쓰죠. 그러니까 그 특별히. 편지에도 감시자라고 돼 있었잖아.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이거 법인 아닌가요 혹시? 하지만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던 커플은 우연의 일치라며 극구 부인. 그리고 한편 경찰들도 이들이 집을 스토킹한다는 증거와 동기를 입증할 수 없었죠. 답답한 마음에 브로더스 부부는 FBI 출신 사립 탐정까지 고용했지만 감시자의 정체는 오리무중이었습니다. 2017년 또다시 감시자로부터 편지가 도착. 자동차 사고일 수도 아마 화재일 수도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죽습니다. 아예 대놓고 부부에게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스토킹 괴담이 퍼져 한동안 집이 안 나가다가 2019년 드디어 집이 팔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그 이후로도 누가 왜 무슨 이유로 집을 스토킹하고 편지를 보내는 건지 밝혀진 게 없다고 합니다. 2020년 4월 영국, 리버풀, 버밍엄, 멜링 등 영국 각지에 위치한 기지국과 통신탑 50여 곳이 방화되거나 파괴되는 등 테러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게 저 사실 이 기사 봤는데 네. 정말 말도 안 되는데 뭔데? 정말 그걸 다 믿나 봐요. 뭔데요? 되게 황당하고 좀 그래요. 예, 황당함을 넘어서 저는 좀 약간 믿음이 안 가요. 이거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뭔데요? 아, 둘만 알고 왜? 아, 뉴스 좀 봐줘. 그러니까 약간 이게 아니. 이게 딱 그거라니까 중세시대 마녀 사냥하고 똑같은 거예요. 뭔데 그러니까 그게? 뭔데요? 자,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얘기하겠죠. 네,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지국과 송신탑이 테러를 당한 이유는 한 의사의 인터뷰 때문이었습니다. 올해 1월경 코로나19의 확산 초기 벨기에의 한 일간지에서 팩트 체크를 해본 것은 아니지만 5G가 코로나19 사태와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한 의사의 인터뷰를 보도. 뭔 소리야? 이 인터뷰를 시작으로 영국, 벨기에 등 유럽에서 SNS를 중심으로 5세대 무선 네트워크 기술인 5G가 코로나19의 확산의 주범이라는 괴담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걸 누가 믿어? 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5G 기지국에서 나오는 주파수를 타고 확산된다. 5G 기지국에서 발산되는 전파가 면역 체계를 악화시켜 코로나19를 빠르게 확산시킨다. 라며 괴담이 변형까지 되어 더욱 공포감을 조성해 나간 겁니다. 주파수를 타고 바이러스가 퍼진다. 저 말을 한 사람도 참 믿기지가 않지만 믿는 사람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비만을 통해 감염되는 코로나19는 당연히 5G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코로나19 사태의 두려움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죽음의 탑들을 다 부수고 싶다. 죽음의 탑? 5G는 무기다. 모두 일어나서 없애자. 라며 5G 괴담을 사실로 믿었고요. 어머나. 그래서 괴담이 현혹된 이들은 영국 각지의 기지국과 송신탑을 테러. 심지어 5G 네트워크를 설치하는 직원들에게도 테러를 가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아, 이거는. 아니, 근데 5G 기지국을 파괴하면 통신망이 또 마비가 되고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는데 근거도 없는 얘기를 갖다 이렇게 삽시간에 퍼뜨리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요. 네, 그래서 영국 국민건강서비스 의료국장은
방화로 통신 체계가 마비되면 코로나19 등 의료진들이 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데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라며 대분노했고요. 5G 괴담은 최악의 가짜 뉴스라며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괴담을 지탄하기도 했습니다. 진실 혹은 거짓 인형은 알고 있다. 영화 사이코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죠. 미국의 희대의 살인마로 불리는 에디 게이는 사람의 가죽으로 장갑과 의자포, 전등과 등을 만들고요. 만약에 인피로 이것까지 만들어졌다면 어떨까요? 보시죠. 아, 보기 싫어. 에이, 저건 너무 악취입니다. 실제 사람 같은 피부결에 초점을 잃은 듯한 눈동자, 그리고 갑자기 입을 뗄 것만 같은 이 기묘한 모습의 인형들. 2000년대 초반 실제로 이 인형을 사진만으로 접한 이들이 이 인형 사진을 본 날 나 가위 눌렸어요 라는 이야기를 쏟아내 이 인형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심상치 않은 공포심이 감돌았습니다. 거짓이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인형에 얽힌 사연들이 밝혀졌습니다. 19세기 일본의 한 인형 제작자가 만든 이 인형들은 엄청난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형수 시체의 피부와 머리카락을 뽑아 만든 인형이며 심지어는 이 인형이 일본 가나가와 현의 학곤의 신사에 보관됐었다고 전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약간 관광지잖아요. 관광지에 그렇게 해놨을래나. 그런데 그 인형들을 만든 사람이 자신이 인피로 인형을 만든 것이 들통이 날까 봐 그 인형들을 태워 신사에 공양을 한 게 아니냐는 추측까지 떠돌았습니다. 그런데 인형 사진을 본 이들을 가위에 눌리게 하고 모두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이 인형들의 반전. 19세기에 만들어진 것도 사람 가죽도 아닌 구관절 인형 제작가 호리 요시코의 작품이었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아, 다행이네, 진짜. 다행이죠? 네, 다행이네요. 자, 여러분들 마음을 또 놓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부터가 진실입니다. 뭐야, 또. 일본의 전무후무한 괴담 수집가이자 유명 공포 프로그램을 진행한 탤런트 이나가와 준지. 이 사람이 실제로 겪은 일화입니다. 어느 날 지인에게 저주받은 여자의 10일이라는 인형극 무대 진행을 부탁받았습니다. 그런데 작품에 오르는 인형을 처음 본 그는 왠지 모를 싸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었던 걸까요? 인형극 대본 작가의 집에는 의문의 화재가 발생. 심지어는 인형 제작자인 하지모토 사부로가 실종되는 등 갑자기 인형극과 관련된 이들에게 이상한 악재들이 연속적으로 덮치고 맙니다. 그런데 더 섬뜩한 건요. 이상하게도 인형극 관계자들에게 부상이 찾았는데 희한하게도 그 부상은 오직 오른손과 오른발에만 입었다는 거죠. 결국 끝을 모르는 악재에 이나가와 준지는 자신이 처음 보자마자 꺼림칙하다고 느꼈던 인형을 들고 영매에게 찾아갔습니다. 이 인형은 그냥 인형이 아닙니다. 살아있습니다. 오른손, 오른발을 잃은 상처 입은 소녀. 일부러 그런 거야? 나 진짜 놀랐어. 아, 왜 이렇게 자꾸 떨어져, 뭐가?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은 이나가와 준지는 그 뒤 이 인형을 태워서 소녀의 영혼을 달래줬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뒤로는 의문의 사고나 기묘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8명의 마녀가 죽은 집. 아우, 또 왜? 2004년 반에서는 이사할 집을 찾다가 영국 동부의 작은 도시 에식스에 위치한 이 집을 보게 됐는데 뭐 위치도 좋고 가격도 착해서 집을 덜컥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들어온 이후부터 바네사에게 기묘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시 바네사는 임신 중이었는데요. 화장실에서 이를 닦던 중 무언가가 뒤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순간 누군가가 바네사를 떠밀었고요. 어느 날은 누군가 임신 중인 배를 걷어차 쓰러지기도 했고요. 복도에선 검은 그림자들을 보기도 했고요. 거실에서 의문의 핏자국을 발견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현상들을 그냥 넘길 수 없었던 바네사는 이 집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집이 지어진 건 16세기였는데 그때 이 집의 용도는 이 지역에서 악명 높은 마녀 재판소. 당시 마녀로 몰리며 재판소에 끌려온 이들은 지하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끔찍한 고문을 받았고 마녀로 지목돼 교수형 당한 사람만 무려 8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게다가 마녀 사냥이 끝난 뒤에는 감옥으로 사용됐으며
그 뒤 주택으로 용도가 변경된 이후에도 의문의 자살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집에 얽힌 끔찍한 이야기를 알게 된 바네사. 처음에는 엑소시스트를 불러서 유령들을 몰아내려고 했지만요. 귀신이 사라지기는 큽니다. 집안에서 찍은 사진에 유령의 모습이 나타나는 등 기묘한 현상이 날로 심해지자 결국 이 이야기를 세상에 공개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바네사의 고백 이후에 한동안 고스트헌터들의 투어 스팟이 됐던 이 집은요. 새 주인을 찾은 지 1년 반도 못 넘기고 빈집이 됐습니다. 전국을 뒤덮은 장산범 괴담. 자, 저는 이제 퇴근입니다. 조트귀신이네요. 조태귀신입니다. 때는 2009년 인터넷 괴담 사이트의 한 네티즌이 자신이 어린 시절 겪었던 기묘한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 저도 비슷한 걸 본 것 같아요 라는 목격담들이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속속 등장하면서 세간의 화제를 불러모으게 됐습니다. 하얀 긴 털로 뒤덮여 있고 두 발로 서기도 하지만 뛸 때는 네 발로 뛰는데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을 벌리면 날카로운 이까지 촘촘히 박혀있는 그야말로 기괴한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흡사, 범 같기도 한 정말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괴물은요. 그 뒤 부산 해운대 장산 지역에서 목격됐다 해 장산에 사는 범, 장산범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산범이 더욱 공포스러운 이유는요. 친구랑 해운대에서 텐트 치고 놀고 있는데 빠르게 기어서 사라지는 장산범을 봤어요. 그리고 그날 밤 텐트 밖에서 친구가 저 하염없이 부르는데 너무 무서워서 덜덜 떨었어요. 왜냐면 그 친구는 제 옆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바로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먹잇감을 홀린다는 거죠. 진짜. 준이야, 이렇게 목소리로 홀려 잡아먹기까지 한다는 괴담이 돌면서 장산 지역 사람들에게 더욱 두려움을 안겼다는데요. 한때 이런 목격담이 넘쳐나면서 지금은 없어지긴 했지만 장산범 목격담과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장산범 괴담 때문에 실제로 장산의 등산객이 줄자 해운대구에서는 공식 SNS를 통해 해운대 장산 부근에서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라고 글을 올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면은 SNS 계정에다가 해운대구에서 올렸겠어요. 지금도 전국을 공포로 물들이고 있는 장산범 괴담. 과연 진짜 실체는 무엇일까요?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소름주의 도시의 괴담의 진실.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 누가 자꾸 문에 이상한 표시를 해놓는 것 같아요. 낮에 초인종이 울려서 모른 척했는데 나가보니까 X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집 현관문 그리고 초인종 옆에 쓰인 의문의 표시들. O, X, 그리고 Z. 범죄의 대상으로 점 찍어둔 집에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몇 명인지. 범죄자가 미리 자신만 아는 표시로 그려둔 거라고 알려줬는데요. 뭐야? 자, 듣기만 해도 소름 돋는 이야기는 도시 괴담, 또 표식 괴담, 초인종 괴담 등으로 불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지난 2009년에는 여성이 혼자 사는 오피스텔과 원룸에 알파, 베타, X 등 뜻을 알 수 없는 낙서가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했고요. 그래서 2013년도에는 영화 숨바꼭질에서 이 표식 괴담이 그대로 재현돼서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SNS를 통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떠도는 도시 괴담들 때문에 택시를 타거나 누굴 도와줄 때 두려움부터 갖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학생, 이 건어물 좀 맛봐봐. 먹고 맛있으면 좀 사줘도 되고 말이야. 아, 이쪽이요. 할머니, 손님은 저쪽이에요. 요즘 잘 안 보여서 그래. 예. 맛있다. 근데 할머니 왜 이렇게 졸리죠? 일명 건어물 괴담이라고 알려진 이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 얘기는 들어봤어요. 건어물에 에틸에테르라는 마취약 성분이 묻어 있어서 건어물을 맛보거나 이게 냄새만 맡아도 바로 그 즉시 기절한다는 무시무시한 내용인데요. 또 아저씨, 제가 녹화 늦어서요. 상암동으로 좀 빨리 가주세요. 자, 이렇게 택시만 타도 기절을 하게 된다는 가짜 택시 괴담.
택시 문고리에 마취제를 적신 휴지 혹은 솜을 채워 넣어서요. 문고리를 만지게 되면 그 즉시 실신. 그 뒤에는 장기를 적출해서 팔아넘긴다는 흉측한 내용이 돌았습니다. 과연 우리 주변 깊숙이 뻗쳐있는 이 끔찍한 도시 괴담들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대전경찰 얼굴책 페이지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에 따르면요. 건어물 괴담에 나온 에테르는 동물용 마취제로 사람의 경우 괴담 내용처럼 그 즉시 마취가 되지는 않고요.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찰청 공식 트위터에서는 택시 괴담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로 조작된 도시 괴담은 사람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만 더한다는 얘기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괴담, 유포는 꼭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 1959년 1월 28일 러시아. 같은 대학교 동문인 선후배 10명은 우랄 산맥으로 스키 트레킹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명이었던 유리 유디는 갑자기 컨디션이 좋지 않아 베이스 캠프에 남게 됩니다. 등반 5일째가 되던 날엔 예상치 못한 폭설이 내렸지만요. 당시 대장이었던 이고리 갸트로프는 베이스 캠프에 무전으로 무사하다는 소식을 전했고요. 훌라트 샤흐르산에 임시 캠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갸트로프 팀과 연락이 끊어졌고요. 그들을 찾기 위해 수일 동안 수색하던 중 임시 캠프에서 약 1.5km 떨어진 지점에서 5명의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시신을 본 사람들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발견된 시신의 상태 때문이었죠. 이들 중 2명은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산속에서 달랑 속옷만 입은 채로 발견됐다는 겁니다. 웬일이야?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계곡에서 발견된 한 명은 두개골 골절, 또 한 명은 가슴뼈와 갈비뼈가 완전히 으스러졌고요. 나머지 한 명은 소름 끼치게도 혀가 아주 반듯하게 잘린 채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했던 건 9구의 시신 모두 피부가 주황색으로 착색되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센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상식선에선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시신의 모습을 두고 미스터리한 가설들도 나왔는데 그 첫 번째는요. 러시아군의 비밀기지설입니다. 갸트로프 팀원 중 일부 옷에서 높은 수치의 방사선 양이 검출된 점을 미루어 보아 핵실험이나 비밀 실험의 희생양이라는 설이었고요. 두 번째는 UFO설로요. 갸트로프 팀원들이 의문의 사망을 하고 난 몇 달 뒤 사고 인접 지역에서 둥근 원형의 발광 물체가 하늘을 나는 것이 보인다는 내용의 기록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외계인의 소행이라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그 무엇도 또 그 어떤 것도 이들이 사망한 원인에 대한 미스터리를 풀지는 못했습니다. 살인범을 잡은 모모의 기억. 한밤중에 관을 두드리는 소리. 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사는 8살 소녀 제니퍼는 매일 밤 자신을 쫓는 살인범에게 끔찍하게 살해당하는 무시무시한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일로 부모님과 함께 정신과 의사를 만나보기도 했지만요. 원인 모를 악몽은 멈추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반복되는 꿈의 내용이 너무나도 구체적인 것에 의문을 품게 된 정신과 의사는 제니퍼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미제 사건 중 제니퍼의 꿈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실제 사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뭐야. 자, 바로 제니퍼와 비슷한 또래 10살 소녀 랠프가 살해당한 사건이었는데요. 사건과 관련된 것들이 제니퍼의 꿈과 일치했고요. 결국 제니퍼의 진술을 토대로 실제로 랠프를 살해한 범인을 검거하기까지 했습니다. 무섭다. 자, 여기에는 정말 믿기지 않은 엄청난 사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살인 사건의 피해자인 랠프가 제니퍼에게 심장을 이식해준 장기 기증자였다는 거죠. 자, 이 미스터리한 사건을 두고 미국 애리조나 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 게리 슈워츠는 자신이 20여 년 넘게 연구한 셀룰러 메모리, 즉 세포 기억서를 주장했습니다. 심장을 비롯한 장기의 세포에는 기억 기능이 있어 장기를 이식할 때 기증자의 기억은 물론 습관, 재능, 취향 등이 수혜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이론인데요. 기증자의 기억까지 전이된 제니퍼의 살해 외에 정말 소름 끼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미국 조지아에 사는 소니 그레이엄은 심부전을 앓고 있었지만 정말 운 좋게도 심장을 이식받게 됐는데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그 뒤부터 원인 모를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안타깝게도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어머, 그 귀한 심장을 이식받고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뒤늦게 알게 된 놀라운 사실. 소니에게 심장을 이식해준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서 역시 자살로 생을 마감한 기증자였던 겁니다. 자, 과연 제니퍼의 악몽과 소니의 자살, 단순한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우리 몸속의 세포에 기억이 저장되고 있는 것일까요? 2015년 8월 25일 이 온두라스의 지역 뉴스에 충격적인 영상이 보도됐습니다. 뭘 부시고 있는데요? 뭘 꺼내 부수고 있죠? 두고 있죠? 뭐야, 관인가? 이 무덤의 주인은 네이시 페레즈라는 여성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결혼식을 치르기 며칠 전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즉시 네이시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고도 네이시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공동묘지를 밤새 헤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네이시의 남자친구였는데요. 에휴. 어느 순간부터 문득 남자친구의 귓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무언가를 두드리는 소리였죠. 홀린 듯이 네이시의 묘지로 다가간 남자친구. 어느 순간 희미한 비명까지 듣는데요. 잠깐만, 이건 네이시의 목소리야. 내가 꺼내줘야 돼. 단단히 콘크리트로 마감해 놓은 네이시의 무덤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관뚜껑이 열린 그 순간 사람들은 충격적인 모습을 마주하고 맙니다. 왜? 장례식 때만 해도 깨끗했던 네이시의 얼굴에 온통 상처가 나 있었고요. 손가락 끝은 피부가 까져서 피 범벅이 돼 있던 겁니다. 게다가 관뚜껑의 유리 부분은 완전히 깨져 있었던 거죠. 아니, 설마 그 안에서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곧바로 네이시의 가족과 남자친구는 네이시를 당장 병원으로 데려갔지만요. 의사는 다시 한번 사망 진단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다시는 살아나지 못한 네이시. 그녀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또다시 같은 무덤에 묻히게 됐는데요. 기구하다, 진짜. 네이시가 정말 무덤 속에서 살아났던 것일까요?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